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멸공 12월 5일 금요일 스마팅 방송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을 보면서 다양한 글들을 접하게 되는데 저도 오랫동안 글을 쓴 사람이고 지금도 성악이라는 필명으로 새벽마다 글을 써서 뿌리는데 이 피트 김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김연표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글도 많이 쓰지만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언어 치료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인천에 사신 분이라는데 이제 내용 중에는 물론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이 평론이나 이런 게 보통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합니다. 몇 번의 망설이다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자료를 해보고 팩트 체크를 해보고 해봤더니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이게 아니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제 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이게 당기면 미국에서만 끝나는 이게 아니고 한국이 다음 타선이 될 것이라는 예고를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엄령 1주년 그가 공유한 트루스 소셜에 한국이 언급되었다. 트럼프는 미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USAID 미국 국제개발처가 어떻게 전세계 부정선거에 가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리스트에 캐나다, 브라질, 호주, 남아공 그리고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부정선거 카르텔 국가로 폭로한 것이다. 왜 지금인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앞두고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는 타이밍에 한국이 지목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부정선거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의 소스 코드를 확보하는 순간 한국 선관위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미국 부정선거를 파헤친 핵심 인물이다. 도미니언 개표기의 알고리즘 조작, 새벽 투표 급증의 통계적 이상 징후, 우편 투표 대량 조작은 모두 캐시 파텔이 이 모든 것을 추적했다. 그리고 지금 국제 부정선거 네트워크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USAID가 한국의 A웹 인증을 통해 전 세계에 뿌린 전자개표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한국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재명이 왜 발작하는지 이제 보이는가? 트럼프가 부정선거 척결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하니 갑자기 이재명은 남아공에서 전자투표하자고 떠들어댔다. 트럼프가 미국 텍사스가 100% 종이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발작한다. 온두라스 선거 개표 중단되고 트럼프가 압박하니까 중국과 부정선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개변을 늘어놓는다. 겁이 많은 이재명의 생존 본능 초기 아이러니한 발작과 계급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USAID의 역할이 핵심이다. 이 기관은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의 선거 시스템을 보급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한국의 A웹 인증을 받은 전자개표기였다. 한국 선관위가 개발한 K보트 시스템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로 수입된 것이다. 미국 돈으로 전 세계 좌파 정권을 만드는 구조였던 거다. 일론 머스크가 USAID를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납세자 돈으로 글로벌 부정선거를 후원하는 시스템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이 네트워크를 해체시키고 있다. 마두로가 무너지면 스마트매틱 서버가 확보된다. 거기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의 통계적 이상 징후들이 같은 알고리즘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나온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쳤던가.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라. AWS 소스코드를 공개하라. 2020년, 2024년 투표지를 재검표하라. 그런데 왜 안 하는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증거 채택을 왜 전부 기각했는가? 2024년 총선 무효소송이 왜 양산 한 건만 빼고 전부 기각됐는가? 비밀번호가 1, 2, 3, 4, 5인 시스템을 왜 방치하는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 안 됐다고 사무총장이 실토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는가? 민주당과 선관위와의 주류 언론은 이러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선거 검증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체포하고 겁박했다. 저것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분하고 발작했냐면 들키면 끝장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카드를 쓰는 순간 부정선거 도미노가 무너진다. 온두라스가 무너지고 볼리비아 제수아가 들어가고 한국까지 온다. 곧 한국에 대한 미국발 국제 공조 수사 시작될 것이다. 이재명이 왜 환율이 미친듯이 폭등하는데도 중국 눈치만 보는지 이제 이해되는가? 이재명과 중국은 이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계엄 1주년에 딱 맞춰 트럼프가 한국을 거론한 것은 분명한 경고다. 부정선거로 정치적 이득을 보고 국민 주권을 빼앗고 선거를 도둑질한 세력들의 목숨줄이 얼마 안 남았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끝나면 다음은 너희 차례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각오하라. 자, 내용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상당히 좀 신뢰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스탄 대사가 왔다 갔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부정선거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바뀐 큰 덩치의 부정선거보다는 지금까지 한교안 대표는 부방대, 민경욱 대표 끌고 있는 국토본, 다양한 이제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 강화문 대국본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황당한 수백 가지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대법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일각기각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결국은 선관위 서버를 확인해 보려다가 오히려 영내란에 몰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만 이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 해답이 아마 트럼프 쪽으로부터 정답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우파 쪽에도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투표지에서 저는 신권이 다발제로 나와서 사람 손때도 묻지 않는 걸 개표했다고 하는지 도대체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부정선거 없다는 인간이 있으면 신권 갖고 가서 확인해 보자고. 과연 투표를 냈을 때 이런 신권이 나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구조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거
이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글처럼 다음 타선이 한국이라고 하니까 베네수엘라 이후에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우리 모두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멸공!